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잠시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뭐 바닷가에서 오래 있진 않았는데 까맣게 벌써 탔어요.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은 뭐 인테리어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77이님의 휴식의 영상을 올리신 거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다. 실내 환경이 쾌적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늘 좋은 내용 다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저한테 참 힘이 됩니다. 자, 쾌적한 실내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이제 물리적인 그런 요소들, 물리적인 요소들, 객관적인 요소하고 또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뭐 이게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쾌적하다 하면은 이 쾌적함이라는 거는 또 쾌감하고 좀 크게 다릅니다. 쾌감은 정말 쾌감도 좋죠. 근데 이 쾌감은 그 시간이 지속되면은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그래서 쾌적하다는 거는 늘 장기간 동안 편안한 상태, 이거를 쾌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 디자인에서 이런 어떤 감각적인 거 이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특히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고 또 더운 것도 느끼고 또 추운 것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 아주 기분 좋은 이런 아주 편안한 상태, 이거를 쾌적한 상태다 하는데, 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이 열적인 쾌적의 6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에다가 이제 2가지를 추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첫째는 이 실내 기온입니다. 기온, 실내 온도, 공기의 온도.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습도가 있어요. 습도. 근데 습도가 2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습도 뭐 70%다, 50%다 하는 거는 이제 상대 습도라 그럽니다. 상대 습도. 이 상대 습도는 뭐냐 하면은 온도에 따라서 습도를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이 밀폐된 이 방 안에서 19g의 그 수증기가 떠 있어요. 근데 이 방 안의 온도를 점점 낮추다 보면은 이 19g의 수증기가 더 이상 공기 중에 머무르지 못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디엔가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그 물방울의 양만큼 여기 떠있던 19g의 수증기가 줄어들겠죠. 물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 온도에 포화된 그 수증기 상태예요. 그때가 상대 습도로 하면 그게 100%입니다. 어쨌든 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요. 어쨌든 우리 이런 열적인 이 쾌적 요소 중에 2번째로 이 습도라는 게 있다. 그럼 습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기온, 온도계는 많은데 우리 뭐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울 거예요. 그 습구 온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똑같은 온도계가 2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그냥 공기 중에 그 감온부라 그러죠. 그게 공기 중에 노출돼 있고 하나는 젖은 수건으로, 가재 수건으로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거기를 덮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젖은 가재 수건 있는 그 부분에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겠죠. 그러면 이 그냥 건구 온도계는 예를 들어서 20도다. 근데 습구 온도계는 이 공기가 건조할 때는 증발이 빨리 되니까 좀 낮아지겠죠. 습구 온도계는 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습구 온도하고 건구 온도가 같을 때는 언제예요? 이게 같으려면은 이 젖은 헝겊에서 물이 증발을 못하면 같은 거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이 건습고 온도계가 있는 이 방 안에 습기가 꽉 차 있어서 100% 습기가 차 있어서 더 이상 가재 수건에 물이 증발하지 못한다. 가재 수건이 마르질 않는다. 그대로다. 그러면 이 건고 온도나 습고 온도가 같아요. 근데 이 공기가 건조해가지고 이 상대 습도 30% 건조해요. 그러면 물이 많이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증발하는 만큼 증발 잠열을 뺏어간다. 그래서 이 물이 날아가면서 온도를 뺏어가니까 이 습고 온도계는 이렇게 낮아질 겁니다.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워서 약간의 피부에 땀이 있는데 공기가 건조하면 땀이 날아가면서 우리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이 척척하게 땀이 나 있는데 이 안에 목욕탕처럼 수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 상대 습도 100%, 습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끈적한 이 피부에 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덥다 하는 거는 습도가 높을 때 무더워요. 네.
땀이 증발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어때요? 대체적으로 고온 다습이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다. 그러니까 이게 찌는 듯한 더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상태 같은 기온인데 기온이 30도인데 습도가 높지 않고 습도가 낮아요. 한 30%, 20% 이렇게 낮으면은 우리가 더워도 금방금방 이 증발이 되면서 쾌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습도도 굉장히 우리 열쾌적, 우리 느끼는, 몸이 느끼는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복사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 그냥 복사 온도인데 어느 복사 온도냐면은, 자, 우리 주벽의 복사 온도라 그럽니다. 이 벽이 있으면은 이 벽의 이 벽 표면 온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뭐 천장도 있겠지만 천장도 작용을 하겠지만 주로 벽이 이 갖고 있는 이 온도, 내 몸이 갖고 있는 온도. 근데 이 벽이 온도가 내 피부 체온보다, 피부 표면 온도보다 높아요. 그러면 복사 작용으로, 그러니까 빛과 같이 작용을 해서 이 벽의 온도를 내가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덥겠죠. 더워요. 근데 반대로 내 피부 표면 온도가 지금 25도예요. 근데 여기 벽 온도가 0도예요. 0도. 그러면 내 피부에 있는 이 내 온도가 복사로 얘한테 열을 뺏깁니다. 뺏겨요. 그래서 서늘하다, 냉기를 느낀다. 이 기자, 이 한자로 이 기자가 웨이브, 파장, 빛과 같이 작용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상태인데, 예를 들어 기온이, 공기의 온도가 똑같이 쾌적한 온도예요. 뭐 25도다. 그런데 이 벽이 0도씨예요. 그러면 공기가 쾌적한 온도 뭐 25도라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썰렁하고 추운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공기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공기가 이제 우리 야외다, 야외. 그래서 겨울에 야외인데 공기 온도가 0도에 0도. 근데 모닥불을 활활 태우고 있어요. 모닥불을. 그 모닥불에서 나오는 그 복사열입니다. 빛과 같이 오는 그 열. 그걸로 인해서 모닥불 앞에 있으면 따뜻한 거예요. 기온은 0도인데 그게 복사열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에서는 이 주벽의 온도, 이 벽의 온도도 중요하다. 그러면 기온은 이 기온 온도계로 그냥 재면 되는데, 기온을 그냥 온도계로 재면 되죠. 근데 이 복사열, 빛과 같이 오는 그 파장의 에너지는 뭘로 재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저걸 글로브 온도계라 그러거든요. 글로브, 동그란. 또는 이제 저게 복사열을 흡수를, 빛을 다 파장을 빨아들이려니까 검정색을 해야 돼요. 예. 이 밝은색, 흰색을 반사시켜 버리니까. 더구나 이걸 뭐 은박지로 감아놨다가 복사열이 작용을 못할 거예요. 반사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까만 구리 볼, 직경 10cm, 그 공에다가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사열이 오면은 그 흑구, 구리공, 까만 구리공이 복사열을 흡수해서 이 온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복사 온도는 글로브 온도계라는 그런 온도계가 있어요. 그걸로 복사 온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기온은 낮아도 우리는 복사열을 이용했다. 네, 그겁니다. 근데 지금 서양 같은 경우는 난방 방식이 이 에어 컨디셔닝으로 하잖아요. 공기로 합니다. 네. 추우면 더운 바람이 막 덕트에서 나와요. 바람이. 그리고 또 뭐 이 바람으로 공기의 온도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택은 거의 뭐 90% 이상 전부 이 목조, 경량 목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열 용량도 별로 없고 이 복사열 작용이 미미하다, 미미해. 그래서 이제 공기로 난방, 냉방을 한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동차 히터를 키면은 더운 바람이 송풍구에서 막 나오죠. 그 쾌적하지가 못해요. 예. 또 에어컨 더우면 에어컨을 틀면 막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 자동차 이 껍데기 지붕이 열받아가지고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찬바람은 나오는데 이 뭐 지붕 이쪽에 막 뜨거운 복사열이 작용해서 쾌적하지가 못하다. 예전에 제가 이 천장이 뭐예요? 글라스 루프로 돼 있죠. 그 파노라마 뭐 썬루프 그래가지고 막 천장 전체가 막 유리가 돼 있고, 제가 전기차 테슬라를 탔는데 이 차가 이제 햇볕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장에 그 유리가 이렇게 쫙 돼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에어컨을 켜도 막 그 뜨거운 복사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쾌적하지가 못하구나. 예. 그래서 이 바람으로, 공기로 컨트롤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왜? 이 복사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복사열도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겨울하고 여름 이 쾌적한 그 온도 기준이 있는데, 이게 너무 차거나 너무 더우면은
그거 영향을 줘서 쾌적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 공기의 적정 쾌적 기온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쾌적한 기온이 몇 도냐? 그럼 뭐 20도에서 뭐 26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겨울하고 여름 기준이 다르죠. 왜 달라요? 겨울은 이 추운 기온에 우리가 이제 적응된 계절이고 또 옷을 좀 두껍게 입잖아요.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에 이 온도, 기온은 한 18도 내지 20도가 교과서상에 그 추천하는 그런 겨울철 그 기온. 그 여름에는 또 26도에서 한 28도 정도 이렇게 기온이 좀 높아도 돼요. 그래서 겨울에 권장 기온이 18도, 20도인데 여름에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은 여름에 에어컨 얼마나 돌려야지 20도까지 떨어지겠어요. 실내 기온이. 그리고 바깥 온도랑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다 이겁니다.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 우리 건축 교과서상의 권장 온도 18도, 20도 안 지키죠. 미국, 캐나다, 뭐 유럽 사람들은 실제로 18도, 20도씩 되더라고 겨울에. 그래가지고 세타를 입고 또 발에다가 또 뭐 양말 같은 거 두꺼운 거 신고 뭐 이렇게 조끼 같은 것도 입고 겨울에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쾌적 온도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냥 겨울에도 난방을 뻥뻥 틀어가지고 막 25도 막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반팔 입고 겨울에 막 이렇게 멋있게 지낸다 이겁니다. 에너지 낭비가 너무 되니까 겨울에는 좀 한 20도 이렇게 낮추고 여름에는 조금 더워도 한 26도, 뭐 28도까지도 그 쾌적한 이 기온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 기온, 습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사 온도 이제 그거는 아시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류입니다. 기류. 뭐 이 방 안에 무슨 기류가 있냐 그렇지만은 이 방 안에서 약간의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바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뭐 미세한 바람, 기류가 있습니다. 권장하는 거 아주 좀 기분 좋을 만한 바람의 움직임은 똑딱 1초에 50cm, 똑딱 요 정도 흐름의 바람이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지금 푸꾸옥이라는데 그 리조트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실링 팬이 뭐 곳곳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천장에서 그렇게 은근하게 돌아가는 그 실링 팬이 아주 쾌적한 이런 바람 흐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실링 팬으로 바람도 만들지만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 방 안의 기류가 바람이 더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에 보듯이 이제 우리가 보통 방에 창이 있잖아요. 겨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요. 겨울 기준으로. 근데 창 반대편에 이제 난방기를 놨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전부 보일러 이 난방 호스를 바닥에 깔아서 복사 난방을 주로 하지만은 옛날에 뭐 학교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지에타라고 해서 방열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서 막 열이 뿜어져 나오죠. 그것도 복사 열이 나오는데 그게 또 대류작용도 하죠. 그래서 이쪽에 겨울에 창은 차가워요. 근데 창에서 냉기, 우리가 콜드 드라프트라고 해서 냉기류가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근데 그 창 반대편에 라지에타 난방기를 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더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찬기가 내려가고 해서 이 바람이 돌기 시작하면은 초속 뭐 50cm 이상의 기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거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이 보면은 이 방열기 라지에타는 열이 나면서 기류가 더운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창 밑에다 주로 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창에서 차가운 기류가 내려오는 거를 난방기에 더운 기류가 이렇게 상쇄시켜서 방 안에 너무 이렇게 심한 기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방열기, 라지에타 위치도 그걸 좀 보고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지만은 요즘에 뭐 어디 카페, 커피숍 같은 데 가도 막 거기서 천장에 멀티 에어컨 같은 데서 막 찬바람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름에 뭐 반팔 입고 얼마든지 돌아다니는데 뭐 카페에 오래 앉아서 뭐 책을 좀 보겠다.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은 긴팔 옷 같은 걸 좀 갖고 다니죠, 가방에. 이 카페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긴팔을 입어야 된다. 이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열쾌적 6가지 요소 중에 또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류도 우리한테 이 열적 쾌감, 쾌적 요소에 들어간다. 기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공기의 움직임이 없어요. 기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자, 우리 피부 표면에 아주 가까운 부분에는 이 더운 공기가 이렇게 있겠죠. 피부 온도에 근접한 더운 공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좀 날아가 줘야지 조금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의 열을 식혀주는데 기류가 너무 정체돼 있다. 그러면은 그 열 쾌적감이 없는 거 답답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기류가 있어서 우리 표면에 있는 이 피부 가까이에 붙어 있는 이 더운 공기들을 이렇게 좀 보내줘야 된다, 옆으로. 예, 그래서 기류가 필요하다. 쾌적 기류는 얼마? 초속 50cm. 똑딱 하는데 0.5m 움직이는 그러한 기류가 이제 쾌적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섯 번째로 치면은 우리가 신진대사량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활동량이라고도 그래요. 활동량. 예. 그게 뭐냐면은 이건 좀 개인적인 요소인데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단위를 매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매트.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활동량, 작업 종류에 따른 활동량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표에 보듯이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 이거를 1매트라고 합니다. 1매트. 그 다음에 뭐 서서 이렇게 좀 사물을 본다든지 뭐 서서 뭐 복사기를 뭐 복사를 하고 뭐 이런 일반 사물을 볼 때는 한 뭐 1.1 내지 1.3m. 그 다음에 뭐 막 걸어가는 거 초속 1m 정도로 걸어간다 그러면 2m. 그 다음에 막 심한 운동 같은 거 있죠. 농구 같은 거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막 하면은 그게 한 5에서 한 7m 이런 정도의 그 작업 또는 운동 종류에 따른 활동량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막 움직임이 많은 매트가 높은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낮은 냉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사무 보는 데서는 좀 더 너무 낮으면 또 추우니까 약간 온도가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작업 종류에 따른 활동량을 감안해서 쾌적 온도라든지 그런 거를 정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옷 입은 상태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방 안에 같은 온도인데 누구는 이렇게 뭐 털코트를 입고 있어요. 혼자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막 덥다 그러고 이 반팔 입고 있는 사람은 딱 좋은데 저 사람은 왜 땀을 흘리고 있지? 보니까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그 옷 입은 이 상태 차그량이라 그래요. 차그량을 우리가 이제 단위는 클로라는 걸 씁니다. 클로. 그래서 0클로 이거는 옷을 홀라당 벗었을 때 그때 0클로라 그러고 여름에 그냥 이 반팔옷 같은 거 하복 이런 거는 0.5클로. 그 다음에 봄 가을 같은 때는 한 그때 입은 옷을 긴팔옷이겠죠. 가벼운 긴팔옷 1클로. 그 다음에 아주 뭐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입었다 막 털코트 막 롱코트 뭐 파카 같은 거 이런 거 입었다 그러면은 그게 한 3클로. 이렇게 값을 정해서 우리가 활동량 매트 값하고 클로 값을 감안해서 쾌적한 그런 이제 환경에 그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뭐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뭐 창구에 가는 일이 적은데 은행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은행은 서비스 업종 아니에요. 한여름에 은행에 딱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장시간 사무보는 그러한 업무 직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온도가 낮을 필요가 없는데 잠시 방문하는 이런 그 고객들을 위해서 쾌적하게 여기서 딱 온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뭐 10분, 20분 업무 보고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시원하고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여름에도 좀 옷을 좀 이렇게 긴팔 옷을 입고 그렇게 근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춥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이거는 뭐 물리적인 요소, 이제 객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또 요소가 있어요. 주관적인 요소. 예를 들면 뭐 파키스탄, 뭐 인도 이쪽에 그 굉장히 1년 내내 더운 기온 아니에요. 그 동네 평균적인 어떤 이런 기온이라든지 강수량 이런 거 다 합쳐서 기후라 그러는데 그 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뭐 더운 상태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 기후로 기온이 막 내려갔어요.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영상 4도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에서 수십 명의 동사자가 나왔다. 얼어 죽었다 이겁니다. 얼어 죽었어요. 그 사람들 항상 뭐 이렇게 팬티 같은 거만 입고 살잖아요. 보통 다 벗고 더우니까. 근데 갑자기 뭐 긴팔 옷도 없는데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상 기후로.
그래가지고 뭐 꽝꽝 얼어서 죽었다가 아니라 저체온으로 죽었겠죠. 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 인종별로 추위에 적응된 인종들, 또 뭐 더위에 적응된 인종들,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남녀별로 다르고, 또 연령별로, 이 어린 친구들은 뭐 이 막 활동량이 많잖아요.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항상 열이 막 펄펄 나는 애들이고, 어린애들. 연세 든 분들 이제 하면은 뭐 조금만 해도 이게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실내 환경 질문을 하셨듯이, 이 장시간 있어도 편안하고 이런 기분 좋은 상태, 이 쾌적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밖에 이거는 뭐 온열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코로 냄새를 맡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실내 환경을 좋게 하려면 이 어떤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눈을 칼라로 다 보잖아요. 우리 흑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이쁜 색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빛의 조도라 그러죠. 조도, 또 눈부심의 그 휘도,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너무 어두워도 그렇고, 너무 또 눈부심이 밝아도 그렇고, 또 아침 시간 다르고 점심 시간 다르고, 이러한 조명 같은 것도 이건 열적 쾌적하고는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그런 거. 또 귀를 위해서 이제 은은한, 예? 그런 어떤 음악이 흐르는 공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그 소리도 막 좋은 소리가 들려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이 코가 있잖아요. 코. 그래서 이 냄새도 실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텔리전트 빌딩의 하나의 요소로 이 에어 컨디셔닝을 하잖아요. 이 빌딩 같은 거는 이제 주로 덕트를 통해서 공기로 하는 방식이 많은데, 그 덕트에서 나오는 공기 안에 이 향기를 조금씩 불어넣어주는 그런 이 에어 컨디셔닝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향공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냄새를 넣어주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그 냄새의 종류가 뭐 사무능률이 높일 수 있고,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무슨 커피 향도 있을 수가 있고, 라벤더 향도 있고, 뭐 그런 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또 우리 실내 공간 이 용도에 따라서 그것도 공기를, 그 향을 품어주는 그 테크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무실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앉아 있는 그러한 공간은 이 향기가 간헐적으로 한번 칙 나오고, 또 한 15분 있다가 또 한번 칙 나오고 이래요. 왜 그렇게 해요? 이게 계속 향기가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우리 감각기관 중에 이 코가 제일 뭡니까? 이 마비가 빨리 돼요. 장시간 머무는 이러한 거실 업무 공간 이런 데는 간헐적으로 향기를 퐁퐁 넣어준다, 가끔씩. 근데 우리가 반대로 그 화장실이 대표적이죠. 화장실에는 우리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는 계속 향기가 품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딱 들어갔을 때 이게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열적 쾌적, 쾌적이라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 관련이 되네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열심히 막 살고 일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컴퓨터 작업도 요새 많이 하다 보면 막 계속 이런 작업에서 뭐 거북이 목이 되고, 뭐 여기 뭐 어깨도 뭐 굳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마사지 받을 때 다른 감각기관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눈만 이제 구멍 뚫린 데다 이제 얼굴을 붓고 있으니까 눈만 이제 없는 상태에서 잔잔한 음악이 또 흘러나옵니다. 산사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오일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그 향기가 또 코를 자극해요. 그래서 그 향기와 이 부드러운 압박감과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우리의 그 오감 중에 시각을 빼고 굉장히 이렇게 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 푸꾸옥에 혹시 여러분들 가실 일이 있으면은 더 베이스파라고 사람 손으로 하는 이런 안마는 일종의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리젠트 호텔 안에도 스파, 마사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그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 더 베이스파, 여기가 굉장히 만족감을 준 것 같아요. 늘 그렇잖아요. 힘들고. 근데 어쩌다 짧은 시간 그 뭐 저는 관광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휴식을 위한 여행에는 그런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이 좋은데, 이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갔던 그 푸꾸옥의 리조트단지 리젠트 호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영상을 편집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